네, 이번 시간에는 나이 투자가 여러분, 동학개미 투자자 여러분과 같은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서 직접 현장에서 그리고 최전방에서 투자자들에게 직접 조언을 해주시는 분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유한타증권 파이낸스 허브 강남 지점에 계시는 한상혁 과장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제가 소개를 제대로 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아, 최전방에 계십니까? 네, 잘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네, 최전방에 있습니다. 예, 정말 요즘에는 옛날하고 또 많이 환경이 달라졌죠. 그렇죠. 네, 네. 지금 주가지수 사상 최고점 왔는데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 그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일단은 저도 현장에 있으면서 고객님들한테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바로 네. 이제 물가 그리고 금리 이런 부분이거든요. 네. 미국도 그렇고 뭐 국내 시장만 본다고 하더라도 누가 봐도 물가는 올라가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따른 투자 전략을 물어보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최근에 미 물가 지표가 급등함에도 불구하고 미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좀 하락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의아해하시면서 이와 관련해서도 좀 궁금해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우리 과장님께서 계신 곳이 이제 강남의 핵심 요소이다 보니까 저도 금리, 물가 이쪽을 잘 모르는데 직접 그걸 물어보시거든요. 혹시 뭐 준비된 자료 있으신가요? 네, 제가 준비한 자료가 있는데요. 네. 일단은 미국의 금리 인상과 관련해서는 시간표가 조금 앞당겨지는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FOMC 회의 이후에 뭐 대표적인 비둘기라고 알려져 있는 제임스 블러드 연준 위원들까지 2023년보다 앞서 2022년에 금리 인상 얘기를 좀 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연준의 지금 통화 정책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은 미국채 2년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10년 이상의 장기물 국채 같은 경우에는 미 경제의 장기 성장률이라든지 기대 물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은 영향을 좀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6월 FOMC가 마무리되고 미 연준에서 시간표가 좀 빨라질 수 있다라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2년물 국채 수익률은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하지만 이제 10년물 국채 수익률 같은 경우에는 연준에서 본격적인 테이퍼링에 앞서서 RRP 금리를 올린다든지 뭐 초과 기준 금리를 뭐 상승한다든지 이런 시중의 유동성을 흡수하려는 선제적인 조치가 좀 나오면서 원자재 시장의 투기적 포지션이 줄어들고 원자재 가격이 좀 하향 안정화가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대 물가, 즉 BEI가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는 결국은 10년물 장기 국채 수익률을 좀 하락하는 원인으로 좀 꼽고 있습니다. 즉 지금은 2년물 국채 수익률이 기준금리가 인상될 수 있다는 부분, 그런 부분들 때문에 상승하고 있고 10년물 이상의 장기채 수익률은 기대 물가가 좀 하락을 하면서 하락을 하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장단기 금리 스프레드가 좀 축소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는 국내 시장에서 조금 성장주 비중을 좀 확대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뭐 진짜 지난주에 발표됐던 FRB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분명히 긴축을 앞당기겠다. 이제 2024년이 아니고 2023년으로 앞당기겠다는 얘기는 분명한 자명한 사실 같습니다. 자, 연준이 금리 인상 시기 앞당긴다는데 이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가치주보다는 성장주 쪽에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될까요? 네, 맞습니다. 일단은 보통 금리가 인상되는 시기에는 성장주들이 이제 할인율이 커지기 때문에 비중을 축소하라 이렇게 다들 알고 계시는데요.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일단은 금리가 인상되는 시기에는 성장주가 더욱 희소화되고 기한 대접도 받을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우선 국내 증시에서도 성장주로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네이버라든지 카카오 같은 회사들이 상당히 좀 시가총액이 상위권으로 좀 포진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 역시 뭐 성장주다, 가치주다 이런 이분법적인 구분을 선호하지 않는데요. 다만 성장하는 산업에서 기업을 고르고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는 기업들을 잘 구분해낸다라고 하면 금리의 상승 여부와 상관없이 그런 기업들의 주가는 꾸준히 우상향한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이 해당 산업과 해당 기업의 실적이 피크아웃을 쳤느냐가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성장주도 잘 가려내야 되겠지만 작년보다 올해 그리고 올해보다 내년에 더 좋은 매출과 더 이익 성장을 보여줄 수 있는 기업이라고 하면 굳이 금리에 대한 움직임에 대해서는 신경 안 쓰고 그런 종목들을 잘 발굴해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정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제가 굉장히 공감 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저도 성장주다, 가치주다, 경기주다 이렇게 딱 분류시키는 것이 조금 잘못된 것 같아요. 네, 자 그럼 일단은 성장주에서 정말 최근에 카카오가 엄청난 그 상승세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거의 그렇죠. 뭐 3위를 굳히고 있는데요. 자, 이제 성장주의 대표라고 볼 수 있는 인터넷, 바이오,
IT 또 전기차 배터리, 2차 네네네. 전지라고 하죠. 이 부분에서 과연 어떤 부분에 더 집중을 해야 될까요? 일단 지금 급등한 성장주를 추격 매수를 하기보다는 아직 성장 대비해서는 주가의 상승폭이 높지 않고 시장의 뭐 위험 소도도 현상 역시도 지금 완연하게 좀 회복되지는 않는 상황에서 캐시플로우가 좀 확실한 그런 업종을 좀 골라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바로 2차 전지 업종을 저는 개인적으로 좀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아, 2차 전지. 네, 맞습니다. 2차 전지 업종 같은 경우에는 한국의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좀 꼽히면서 투자자들 사이에서 상당히 관심이 많았다가 최근에는 좀 관심이 좀 멀어지는 것 같아요. 한때 시총 3위였던 LG화학이 네이버라든지 카카오에 밀려서 뭐 시총 6위까지 지금 떨어져 있는 상황이니까요. 중국의 거센 추격이라든지 완성차 업체들의 내재화 이슈 이런 부분들 때문에 2차 전지 업종에 대한 투심이 매우 약해져 있는데요. 근데 하나하나 간간히 잘 보게 된다라고 하면 전 세계 시장 점유율 1위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중국의 CATL 있지 않습니까? 네. 그 회사 같은 경우에는 시장 점유율을 1위로 좀 꼽고는 있지만 중국의 보조금을 제외를 한다라고 하면 전 세계에서 4위로 좀 떨어지게 되거든요. 네. 1위는 LG 에너지 솔루션이고요. 2위 같은 경우에는 파나소닉, 3위가 이제 삼성 SDI인데 이렇게 본다라고 하면 국내 업체가 중국 업체들에 비해서 상당히 경쟁력에서 앞서 나간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완성차 업체들의 배터리 내재화 가능성에 대해서도 과연 얼마큼의 효율성이 있을지 저는 개인적으로 의구심을 좀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제가 마침 과장님이 말씀하시니까 질문이 갑자기 생각나는데요. 네. 최근에 모 외국계 증권사에서 LG화학은 CATL보다 약 30% 평가 절하해야 된다. 그런 리포트가 나온 적이 있어요. 예, 맞습니다. 물론 이제 뜻이 뭐 정확히 전달은 안 됐습니다만 이거 동의하십니까? 저는 완벽하게 동의한다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네. 그 레포트 내용을 본다라고 하면 결국은 LG 에너지 솔루션이 그렇죠. 분할해서 좀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LG 화학이 지주사회로서의 디스카운트를 받아야 된다라고 좀 꼽고 있는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동의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국내 2차 전지 업종에 대한 전체적인 디스카운트를 받을 요소는 없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자, 그러면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과연 2차 전지 중에서도 우리 과장님께서 좀 더 관심 있는 종목군 한번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2차 전지 밸류 체인 내에서도 좀 퓨어하게 2차 전지 사업하는 기업들보다는 좀 다양하게 산업군을 좀 가지면서 산업 내에서 좀 포트폴리오를 가진 기업들을 좀 선호를 하고 있거든요. 네. 예를 든다라고 하면 솔루스 첨단 소재라든지 DI 동일, SKC, 동아기업 이들 업체들이 좀 될 것 같은데요. 먼저 솔루스 첨단 소재 같은 경우에는 동박과 OLED 소재 사업을 좀 영위를 하고 있죠. 특히 솔루스 첨단 소재는 유럽 내에서 유일한 동박 사업자를 강점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세계 전기차 시장 중에서 가장 중요한 지역이 바로 유럽이라고 좀 할 수가 있겠는데요. 네. 유럽 내에서 유일하게 동박 생산 업체로서의 지리적 이점을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고객사를 확보하는 데 상당히 용이하다라는 강점을 좀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솔루스 첨단 소재 같은 경우에는 동박 사업만 하는 게 아닙니다. 최근에 이제 OLED 소재 부문에서도 상당히 두각을 좀 나타내고 있는데 이 OLED 시장 역시도 2017년에 이어서 두 번째 전성기로 좀 다가가고 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아이패드가 전격적으로 OLED를 채택을 하고 있고 삼성전자 역시도 그동안 소극적으로 임했던 OLED TV 시장에 대해서 진출 의지를 좀 얘기를 하고 있는 만큼 이와 관련해서 OLED 소재에 관련된 수요는 수십 배 그리고 많게는 수백 배까지 좀 커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솔루스 첨단 소재는 OLED 소재 그리고 동박 사업까지 같이 영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매력적인 투자 포인트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외적으로 봤을 때는 DI 동이라는 회사 역시도 2차 전지 내 업종 내에서도 가장 소재 업체 중에 가장 저평가로 네. 좀 밸류에이션이 좀 취급이 되고 있는데 PBR이 1배도 되지 않고 PER로 본다라고 하더라도 12배 수준인데 올해 굉장히 좀 공격적인 증설 계획도 좀 세우고 있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밸류에이션은 더욱더 낮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DI 동일 역시도 상당히 저평가 매력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과장님께서는 아무래도 현장에서 직접 투자자분들과 대화를 하시다 보니까 제가 궁금한 게 있어요. 우리가 동학개미, 서학개미 이렇게 이제 호칭을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동학개미는 이제 국내 주식을 주로 하시는 분인 거예요. 서학개미는 해외 주식을 많이 편입하신 분을 분류하는데 이게 같은 분이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과장님 보실 때는 만일에 한 분이 오셔가지고
저는 동학도 하고 싶고 서학도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어떤 포트폴리오를 제시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양쪽 시장에 대해서 둘 다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네. 일단은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라고 하면 국내 주식의 한 70%, 그리고 해외 주식에 대해서 한 30% 정도의 비중을 가지고 제안을 해드리고 있어요. 해외 주식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우리나라에서 쉽게 볼 수 없었던 그런 기업들이 해외에도 상당히 많이 포진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우리나라에서는 뭐 규제라든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쉽게 개화되지 못했던 기업들이 해외에서는 우리가 쉽게 트레이딩이 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 위주로 좀 고객님들한테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이제 영업점에 계시다 보면은 성공 사례도 많으실 거고 또 안타깝지만 실패 사례도 없지 않으실 거예요. 최근에 과장님께서 가장 성공했던 사례를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그러니까는 그 어떤 종목 가서 이익 얼마 봤다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내가 어떤 프로세스,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 종목을 매입했더니 어떻게 됐다 이런 이제 과정을 좀 소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기관 투자자라든지 외국인 투자자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시간이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성장주라는 섹터가 기술의 변화라는 게 단 한순간에 뭐 1분 1초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이라든지 완성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장기간의 시간에 걸쳐서 기술의 혁신이 완성되기 때문에 저는 우리 국내 개인 투자자분들이 조금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기관 투자자라든지 외국인 투자들이 할 수 없는 시간 투자를 하신다라고 하면 상당히 성공에 대한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2차 전지 업종이라든지 그리고 국내 대표할 수 있는 뭐 IT 업종, 반도체 업종 이런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우리나라를 먹여 살려야 되는 필수적인 업종이라고 좀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업종 내에서 1등 기업을 잘 찾아서 1등 기업이 곧 세계에서 1등 기업이거든요. 네. 그래서 국내에서 이런 기업들을 잘 찾아서 꾸준히 모아 가신다라고 하면 큰 수익과 성공 투자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우리 한상혁 과장님께서 저랑 너무 비슷한 투자 마인드를 가지고 계셔서 제가 자꾸 질문이 나오는데요. 질문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네, 최근에 우리나라 국내 주식시장에 가장 영향을 크게 주는 삼성전자 1대 주주는 이제 대주주가 되겠죠. 그런데 2대 주주가 누굽니까? 본래 국민연금이었다가 이번에 바뀌었죠. 개인 투자가로 동학개미로 바뀌었습니다. 자, 과연 저는 과거 한때는 우리 개인 투자가 동학개미들이 기관보다 힘이 약했는데 요 근래는 그렇지가 않은 것 그렇죠. 같아요. 네. 어제 같은 경우도 일본 급락했지만 우리 1%도 안 빠졌습니다. 자, 우리 과장님 보실 때 지금 동학개미들이 앞으로 어떤 자세로 투자하시면은 서로가 윈윈되는 대한민국 주식시장도 살리고 동학개미들도 수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평소 가지셨던 의견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단은 긍정적으로 바라봐야 될 부분이 작년부터 시작된 동학개미 운동을 필두로 해가지고 국내 주식 투자자들의 질적인 수준이 완전히 좀 많이 달라졌어요. 상당히 수준이 높아졌는데요. 예전에는 주식 투자라고 하면 그냥 도박성의 투자가 거의 많았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서 내일 파는 또는 지금 사서 5분 뒤에 팔고 10분 뒤에 파는 그런 단기적인 트레이딩이 많았다라고 하면 작년에 들어온 우리 동학개미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기업의 펀더멘털적인 요소를 잘 분석하고 대형주 위주 그리고 국내를 그러니까 한국을 이끌 수 있는 대표적인 종목들을 매수가 들어갔다는 부분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선순환이 된다라고 하면 개인들의 투자 수익은 물론 국내 자본시장 역시도 상당히 건전하게 좀 바뀔 수 있는 투자 여건이 만들어졌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내년, 내후년까지도 상당히 국내 주식시장에 대해서 밸류에이션이 재평가 받을 수 있는 계기가 충분히 마련이 되고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정말 지금까지 저의 질문에도 뭐 거침없이 말씀해 주셨던 분은 유한타증권의 한상혁 과장이셨습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